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등부원장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 예비 중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초등학생이신 거잖아요. 그쵸? 그럼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멀지 않죠? 6년을 지내보니까. 네, 여기 지나온 만큼 6년을 또 보내면 우리 친구들이 수능이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이 와요. 이번에 수능이 어쨌다 저쨌다 좀 말씀 주변에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물론 수학보다 더 이슈가 됐던 과목은 국어입니다. 사실상. 네, 국어가 1교시부터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그거 수학에도 되게 영향이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수학이 2교시예요. 1교시 국어에서 멘탈이 나가는 순간 2교시 수학을 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역으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2교시 수학이 내가 탄탄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거고요. 탄탄하면 영향을 안 받아요. 내 실력 발휘를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게 저는 중등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연산이나 기본 개념을 알아둘 수 있는 피지컬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수능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수능 설명을 할 건 아니고요. 제가 번호의 정답률을 가져왔어요. 자, 금요일에 실채점이 나오죠. 근데 거의 가채점이라 하더라도 그 대형 기관에서 나오는 정답률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50% 이하인 문항에다만 조금 색칠을 해놨어요. 11번, 14번, 15번. 이게 객관식 번호만 제가 추린 거고요. 저 세 문항이 그래서 객관식의 킬러 문항이다 라고 불리는 이제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48.7이 아니라 여기 21, 22 보이세요? 정답률? 저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극킬러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오늘은 극킬러까지 탐내지 맙시다. 네, 제가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객관식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근데 갖고 오기 전에 먼저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의 연결고리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동수 원투를 선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수 원투가 됐든,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으로 가기 전 공수 원투가 됐든, 공수 원투로 가기 전 중3이 됐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심화까지 탄탄히 하고 가시는 걸 저는 진짜 정말 강추합니다. 자, 중1, 2는, 그래요. 우리 선행을 갑시다. 네, 빨리빨리 해가지고 간다, 할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색깔로 되어 있는 단원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단원이에요. 실제로 수능은 여기 대수 미적분이 시험범위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제가 여기가 초석이라서 조금 두꺼운 색으로 칠을 했고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 실전 도구를 가지고 얘를 풀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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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버벅대. 그럼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대수가 이제 막 배워요. 대수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찬찬히 뜯어보면 여기부터가 훈련이 안 돼서 구멍이 난 채로 와서 대수가 어려운 건데 난 대수여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걸 제가 예시로 들고 왔어요. 자, 중3이 보면 단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가 1단원이 제가 뺐어요. 제곱근과 실수인데 자, 직접적으로 연산 말고 방정식 함수 다루는 단원만 제가 빼와서 2단원, 3단원, 4단원만 빼왔는데 여기 갑자기 1단원 다시 나오는 게 좀 이상하죠? 이게 3-1이고요. 여기가 3-2예요. 그리고 요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3-1만 빨리 하고 공수원으로 선행하고 싶어서 3-1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서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게 자, 이 3-2의 삼각비 원성질이 얘랑 연결이 엄청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라고요? 수능 시험 범위. 아니, 이름이 너무 똑같지 않아요? 삼각비, 삼각함수? 대놓고 똑같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쌍둥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성질이잖아요. 요 도형의 방정식의 소단원이 원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제가 도형도 보여드릴 거지만 여기 원이랑 삼각 함수랑 결합해서 나오는 게 실제 수능 문제예요. 원의 성질을 모르면 안 돼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자, 우선 11번입니다. 아까 50% 미만을 갖고 왔어요. 자, 너무나 그냥 대놓고 EBS 해설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여기를 지금 푸실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가 적분 문제거든요. 아까 제가 단원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앞으로 넘기기는 그래서 그냥 진행만 할게요. 얘가 적분 문제예요. 근데 이 적분의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을 고르기 위해서 니은, 디귿의 기술이 요거 2차 함수 기술이에요. 꼭지점 모양 표준형으로 바꿔줄 줄 아는 게. 그 다음에 요 디귿을 풀기 위해서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3학년에 있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 공수원에 있는 방정식 함수의 실전 도구를 내가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면 수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능 문제가 대수하고 미적분 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랑 똑같아요. 대수 미적분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예시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나 9구단 외웠는데 9구단만 외웠고 세 자릿수 곱하기 네 자릿수 나오면 당황해. 그거 9구단을 외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원은 무조건 심화 단계까지. 그럼 선생님 심화가 어느 정도 문제집이에요? 시중 문제집으로 하나 좀 예시를 들어주세요 하면 저는 기준이 일품, 고쟁이라고 생각해요. 네. 불락까지는 를 너무 기준치로 잡기에는 불라가 어려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자, 3-1 이만큼은 일품과 고쟁이 정도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심화까지 좀 탄탄히 하고 저는 그 다음 과정을 가는 걸 추천합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14번. 도형 보이세요? 뭔진 몰라도 도형이 있죠. 그쵸? 자, 근데 자, 원 있어요? 없어요? 어머님들? 있잖아요. 이거 대수 미적분이라니까 수능 문제라니까요. 원이 있다니까요. 삼각형 있죠. 그쵸? 자, 근데 아까는 제가 그냥 이 풀이를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6년 뒤에 수능장에서 풀게 되면 요 EBS 해설처럼 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도형은 도형에 직접 직관적으로 그려서 해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과정은 이거는 맞아요. 얘가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은 맞긴 하거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 보면 코사인 법칙, 무슨 사인 법칙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대수 과정이에요. 코사인 법칙 공식과 사인 법칙이 공식이 대수여서 대수 문제인 거지. 이 중간에 실전 도구로는 다 중학교 3학년 때 공수 1, 2 때 쌓은 도구들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푸냐?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2-2예요. 심지어 중등 2-2에 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게 되거든요. 무조건. 그러면 이거는 보여야 돼요. 3, 4, 5.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쉽게 보이는데 저걸 봐야 해요. 애들이 직접 시험장에서. 자, 그 다음에 애들이 되게 사고가 갖춰져 있는 경우 많거든요. 자, 여기가 원의 중심이면 반지름은 같아요라는 말은 누구나 알아요. 반지름 다 같지. 반지름은 어디서 재든지 같은 길이야 라는 건 아는데 이걸 지금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해서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색깔을 분리를 하느라고 삼각형이라 이렇게도 반지름을 없는 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얘랑 얘 이거 아까 없었거든요. 다시 백해볼까요? 없었죠? 이거 그려야 돼요. 현장에서 그리고 문제 풀어야 돼요. 네, 없는 보조선 그리는 거는 1-2랑 2-2에서 엄청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네. 이게 대수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대수에서 선생님이 자 보조선 그리자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선생님은 이미 보조선 그릴 줄 아는 애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대수 설명을 하시지. 그래서 제가 피지컬 얘기도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수업을 하는데 3-1 수업을 하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1, 2-2가 부족한데 3-1을 듣겠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저랑 이제 3-1을 하고 있는데 전 그건 상관없어요. 의지가 있고 열심히 잘하고자 하면 뭐 3-1을 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3-1 어느 학원을 가든 꼭 한다일로가 아니더라도 3-1을 들을 만한 친구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3-1은 여기서부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기준치가 있거든요. 평균치. 그걸 내가 쫓아올 수 있는 피지컬이 있어야 이 수업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여기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 뭐지? 하고 저기 있으면 이 한 템포만 늦추는 게 아니라 선생님 또 계속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수업이 그냥 겉돌다가 가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반드시 피지컬이 있는 상태에서 탄탄하게 단계별로 다져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반지름이어서 찾기 쉬웠을 거예요. 자, 없는데 생깁니다. 생겼죠? 이거 왜 만들어야 되면 이거부터가 대수예요. 왜냐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릴 줄 알아야.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자체의 원리는 중 3-2에 나오거든요. 아까 원의 성질에서. 그래야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내접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릴 건 공식을 드립다 외우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물어보면 아는데 어디다 적용해야 될지는 모르는. 아까 지금 제가 사인 법칙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런 상황에 적용하는 거가 문제 문풀을 통해서 많이 실전 도구화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렇게 안 푼다고 했잖아요. 실제 푼 풀이에요. 아까 비교해 드릴까요? 어머님들 이렇게 풀고 싶으세요? 이렇게 풀고 싶으세요? 너무 이렇게 풀고 싶지 않아요? 여기다 다 그리면 여기다 다 그림을 해결을 하면 이만큼 이 3줄, 4줄만 쓰면 답이 나온다고요. 저 문제는. 근데 저걸 봐야 된다고요. 근데 저게 대수미적분에서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탄탄하게 위계와 연결성과 가지고 따져줘야지 되는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네.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항상 그 마지막 번호가 킬러거든요. 주관식의 맨 마지막, 객관식의 맨 마지막, 선택 과목의 맨 마지막이 보통 킬러 과목이라고 합니다. 우선 줄이 수가 다르죠? 네. 아, 어마어마하게 다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데, 자, 어머님 여기 보이시죠? 자, 뭔지 몰라. 자, 저희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2차식인 건 알잖아요. 그쵸?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이거 어디서 배운다고요? 대수미적분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2차 함수 그리는 거는. 그거를 그릴 줄 아는 상태에서 내가 자유자재로 꺾어도 보고 하는 애가 대수미적분을 배워서 이걸 푸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풀고 싶으세요? 또 자, 이렇게 풀고 싶으세요? 제가 또 여쭤볼게요. 이렇게 풀고 싶으세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푼대요. 도 중요하지만 자, 선생님들이 설명은 대수미적분 정도 할 정도면 자, 요렇게만 딱 쓰고 자,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끝. 이러고 넘어가요. 다음 문제.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정도는 자유자재로 되는 상태에서 그 수업을 들어야 같이 템포를 쫓아갈 수 있어요. 전 이걸 피지컬이라고 합니다. 각 과정에 피지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수업을 들어야 시너지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저희 이 프로그램 설명은 그 안에 브로셔에도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막 자세히는 하진 않을게요. 저희 수업을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저희가 정규 수업이 있고요. 5시간 수업이에요. 그래서 2시간 반은 개념 수업이에요. 네, 판서로 진행하는 개념 수업이고 아까 제가 실전 도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는 그 문제 푸는 시간을 태블릿이라는 도구를 빌려서 문제를 풉니다. 태블릿에만 의존하지는 않고요. 선생님들이 필요한 유인물도 주시고 지면으로도 풀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게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서킷 시간이라고 하는데 좀 명칭이 럭셔리하게 바뀌었어요. 딥 다이브. 네, 그래서 깊이 빠져보자.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쭉 그냥 넘길게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네,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태블릿 하면 뭐 풀이 과정도 없고 선생님이 도움을 못 받는 거 아니라고 의심을 하실 것 같은데 저기 빨간색, 노란색은 제가
코멘트를 달아주면서 직접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면에 푸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때 다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 2회인 반이 훨씬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5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문풀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은 제가 총괄합니다. 네. 그래서 졸 수가 없습니다. 저 빡센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희 방학 특강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총괄이어서 원래 수업을 잘 안 하는데, 저는 김선영이고요. 마침 제가 있죠? 예. 괜찮죠? 네. 왠지 듣고 싶죠? 그러면 2개밖에 없어요. 네. 한글 같은 경우 3-2. 근데 저보다 더 훨씬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다,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